자, 이제 물체를 보는 과정하고 이제 3단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울에 빛이 입사할 때 각 A가 50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입사각이 여기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법선, 가운데 법선하고 입사 광선이 이루는 각 자체가 입사각이니까 B가 입사각, 그 다음에 C가 반사각에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자, 따라서 반사각의 기호는 여기서 바로 C에 해당이 되고, 반사각의 크기는 몇 도가 돼야 되겠어요? 4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빛이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할 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서 커집니다. 물체가 보이는 까닭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울에서 입사각과 동일한 반사각으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면은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생깁니까?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선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상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우리가 허상이라고 불러주고, 이 허상은 다 어디 뒤에 생겨요? 거울 뒤에 생깁니다. 실제로 반사된 빛이 모여서 거울 앞에 생기고, 허상은 반사빛의 연장선이 모여져서 거울 뒤에 생겨요. 자, 그 다음에 5번. 평면 거울에 의해 생긴 상의 크기는 실제 물체의 크기랑 같은 등배의 상이 생기고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하고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항상 좌우는 어떻게 되고, 좌우가 바뀐 등배율의 가로선 허상만 생기게 돼요. 이게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이에요.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이다. 거울과 물체 사이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바로선 상이 생긴다. 이거 무슨 거울이에요? 평면 거울. 그 다음에는 볼록 거울도 이런 형태로 항상 바로선 상이 생기게 되고요. 거울과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거꾸로선 상이 생긴다. 이거는 무슨 거울입니까? 오목 거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울의 특징은,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고, 그래서 편의점 거울, 방범용 거울,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자동차의 전조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오른쪽 그림은 두 종류의 렌즈를 향해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얇고 밖에가 두껍죠. 오목 렌즈에 해당이 되고, 나는 돋보기로 쓰는 볼록 렌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9번.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렌즈와 물체 사이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 거는 오목 렌즈에 해당이 되고요. 렌즈가 물체와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더 큰 허상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바로 볼록 렌즈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시 교정용 안경에서는 오목 렌즈를 쓰고요. 원시 교정용 안경에서는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원 기출 문제 같이 봅시다.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울에 빛을 입사시켰었을 때 입사각을 법선하고 이룬 요 안쪽 각도죠. 몇 도예요? 50도. 그리고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서로 같기 때문에 둘 다 50도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매질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빛이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쪽으로 꺾인 거냐면 아래쪽으로 꺾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절은 빛의 속도가, 이건 빛뿐만 아니라 모든 파동이 마찬가지인데, 속도가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느린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따라서 물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에서보다 느린 거예요. A는 입사각이고,
예, A가 커지면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B도 따라서 커집니다. 예. 물의 경계면에서 빛이 반사하는 게 아니라 굴절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니까 2번 니은만 맞겠고,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지수는 어두운 방에서 스탠드를 켜고 책을 읽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책에서는 빛의 반사가 일어나죠. 스탠드를 끄면 광원이 없기 때문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책에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책을 읽을 수가 없죠. 눈에서 나온 빛이 스탠드에서 나온 빛하고 합쳐져. 눈에서 빛이 왜 나옴? 사람 눈에서 레이저 나오나? 아니죠. 자, 물론 화가 나면 네. 가끔 엄마 눈에서 레이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투명 거울을 세우고 그 앞에 물체를 놓았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반투명 거울에서는 빛의 반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완벽하게 투명한데도 반사가 일어나요. 왜? 거울 유리창에 내가 비춰져 보이잖아요. 그죠? 반투명 거울에 생기는 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있죠. 저기 안에 보면 흐릿하게 깨구리 보이는 거 보이죠? 상이 생기는 곳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를 놓으면 상하고 완전히 겹쳐집니다. 상이 생기는 곳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를 놓으면 상이 생기는 그렇죠. 위치가 어디쯤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무슨 거울이에요? 평면 거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체를 반투명 거울에서 5cm 거리에 놓으면 상도 반투명 거울에서 5cm 거리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거울 면에서 물체까지 거리랑 평면 거울은 상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요. 그래야 배율이 크기가 같아지는 상이 생깁니다. 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글자를 평면 거울 앞에 놓았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상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놓았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상의 모습으로, 그러면 평면 거울에서는 무슨 상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좌우가 바뀐 역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좌우가 바뀐 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처럼 생겨야 돼요? 5번처럼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다음 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이렇게 앞에가 볼록한 볼록 거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볼록 거울은 시야를 넓히게 하니까 편의점 거울 되고, 빛을 퍼뜨리게 하고 항상 작은 상이 생기고, 입사각 반사각은 항상 다 같은 거밖에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어떤 거울 앞에 놓인 물체를 점점 멀리 할 때 물체가 반사돼서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까울 때는 큰 확대상이 생겼고, 멀리니까 뒤집어진 역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주 멀 때는 뒤집어진 아주 작은 상이 생기죠. 자, 따라서 무슨 거울입니까? 이 경우는 오목거울이에요. 네, 오목거울만 이렇게 뒤집어진 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 거울은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을 수 있죠. 오목거울이니까. 태양열 줄이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체의 거리에 따라 거꾸로 선 상이 생길 수가 있고, 화정용 거울 등 물체를 확대해서 볼 때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항상 실제 물체보다 크기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기는 것은 평면 거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8번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기는 거울. 그런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밖에 없냐면은 볼록 거울밖에는 없어요. 자, 따라서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되는 거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따라서 디귿하고 미음의 경우밖에는 안 되죠. 오목 거울, 평면 거울, 오목 거울에 해당이 돼요. 활용법은. 그 다음에 9번 여러 종류의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모든 거울에서는 항상 반사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오목 거울은 볼록 거울보다 시야가 넓은 거는 볼록 거울이에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실물하고 크기가 똑같은 등배율의 상이 생기고,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은 항상 실물보다 작고요.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은 물체하고 거울하고 가까울 때는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기지만, 멀어지면은 어떻게 해서 작고 뒤집어진 상이 생기기 때문에 틀렸죠. 볼록 거울은 퍼지게 하고, 얘도 등배율이기 때문에 같죠. 그래서 3번하고 몇 번이야 이거? 6번. 이렇게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은 빛이 물체를 통과해서 진행을 하는데 빛이 퍼졌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거는 오목 렌즈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목 렌즈 맞고요.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은 볼록 거울에 의한 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바로선상만 생기게 되고요. 원시 교정이 아니라 근시 교정용 안경에 사용을 해줘야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오른쪽 그림은 어떤 렌즈로 멀리 있는 물체를 봤더니만 뒤집어진 축소된 상이 다 생겼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렌즈는 볼록 렌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렌즈하고 물체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볼록 렌즈는 결국엔 돋보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선 확대된 상이 보이게 돼요. 물체보다 크고 바로선 요런 모양의 상을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상이 확대돼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렌즈를 이용해서 책을 봤는데 지금 글씨가 어떻게 보였어요? 크게 보였죠? 확대된 형태로 보이는 돋보기로 쓰이는 얘는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렌즈는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크고 바로선상이 보이는 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경우에만 크고 바로선상이 보이고, 현미경, 확대경에 이와 같은 렌즈를 사용을 해주는 게 맞죠. 볼록 렌즈니까. 돋보기에 돋보기. 자, 이제 서술형 정복하기 같이 봅시다. 자, 1번. 자, 입사각이 40도일 때 반사각의 크기는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죠. 40도죠. 그 다음에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을 할 때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굴절. 어느 쪽으로 꺾인다? 파동의 진행 속도가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물체에서 나온 빛이 평면 거울에 반사돼서 보이는 물체의 모습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상. 정확하게는 거울 뒤편에 생기는 허상이에요. 허상. 자, 그 다음에 4번. 주로 넓은 범위를 볼 때 사용하는 거울의 종류는 바로 뭡니까?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되겠죠. 평행한 빛을 퍼지게 하는 렌즈의 종류는 오목 렌즈에 해당이 되고요. 물체를 크게 봐야 될 때 사용하는 렌즈는 바로 여러분들 볼록 렌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7번. 눈으로 형광등의 빛을 볼 수 있는 까닭은, 결국에는 형광등은 광원이란 말이에요. 즉,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와서, 그렇죠? 정확하게는 눈에 망막에 와서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형광등의 빛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8번. 평면 거울을 통해 물체를 볼 때 상이 생기는 위치는, 즉 평면 거울면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랑 거울면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물체와 크기가 같은 등배율의 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태양열 조리기에서 사용하는 거울의 종류는 무슨 거울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오목 거울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결국에 빛을 한 점에 모아서, 빛을 한 점에 모아서 높은 온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서 먹지 태우는 것처럼 오목 거울로 모으면은 한 점의 빛을 모아서 그 점의 온도가 아주 뜨겁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되긴 하는데 한 세월이에요. 한 세월. 자, 그 다음에 10번. 볼록 거울과 비슷한 상이 생기는 렌즈의 종류는 볼록 거울하고 상이 비슷하게 생기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오목 렌즈가 이렇게 비슷한 상으로 생기게 되고요. 이 오목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상은 항상 거리와 관계없이 얘는 렌즈와 물체와의 거리와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고 바로 선 상만 생기는 게 바로 뭐다?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이에요. 자, 다음에 서술형 정복하기 11번. 그림은 거울면에 레이저를 비추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빛이 반사된 후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지금 90도, 여기서 보면은 80도, 70도, 60도, 그러니까 요 각도가 몇 도에 해당이 되냐면 현재 40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도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입사각의 크기하고 반사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요. 몇 도에 해당이 됩니까? 40도에 해당이 됩니다. 맞지? 하나, 둘, 잘못 썼다. 진짜. 30도구나. 세 칸이네. 한 칸, 두 칸, 세 칸. 30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세 칸. C에 해당이 되겠죠. C고 30도. 그러면은 여기 기역이 커지면 요 각도가 기역이잖아요. 그럼 얘가 커지면은 결국에는 입사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반사각의 크기도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과 같이 전신 거울에서 1m 떨어진 곳에 지은이가 서 있대요. 거울 속에 비친 지은이의 상은 지은이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보이는가? 이 평면 거울은 항상 물체의 크기가 같은 상이 생기니까 여기서 1m 떨어져 있으면 상도 여기 얼마 떨어져 있어요? 똑같이 1m가 떨어져 있는 요 위치에 생겨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울 속에 비친 지은이의 상은 1m만큼 떨어져 있고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항상 물체와 크기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13번은 오른쪽 그림은 어떤 거울 앞에 물체를 놓았을 때 생긴 상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작고 뒤집어진 상이 생긴 걸로 봐서는 얘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오목 거울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체를 거울 가까이로 쭉 옮기게 될 때 나타나는 상의 크기랑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거울 앞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초점거리 앞으로 물체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물체보다 크기가 큰 바로 선 상, 확대 상이 생기게 되죠. 볼록 렌즈랑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 가는 자동차의 측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야를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볼록 거울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목 빛을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목 거울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거울의 특징을 한 가지, 볼록 거울은 시야를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반사시켜서 모아주죠. 볼록 거울은 반사된 빛이 퍼지는 거고, 오목 거울은 반사된 빛이 모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렌즈를 통해 본 물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일단 귀 보니까 가까이 있어도 원래 사이즈 귀보다 작죠. 따라서 계속 작게 보이고 아주 멀어도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 렌즈는 바로 뭐예요? 오목 렌즈에 해당이 되고요. 이 렌즈는 빛을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모든 렌즈는 두꺼운 곳으로 빛이 굴절돼서 퍼져요.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가겠지만 얘는 이렇게 바깥
빛이 두꺼우니까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빛을 어떻게 됩니까?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예, 빛을 굴절시켜서 퍼뜨린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표는 빛을 이용한 도구를 두 종류로 분류를 했대요. 왼쪽은 볼록 거울 오목 렌즈고 나는 오목 거울 볼록 렌즈인데 빛을 한 점에 모이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의 도구를 이용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볼 때 만들어지는 상의 크기와 모양의 공통점은 일단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작고 그리고 작고 뒤집어진 위아래 좌우가 다 바뀌죠. 예, 작고 뒤집어진 상이 생기게 됩니다. 축소된 뒤집어진 상, 요게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의 특징이고,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선 큰 확대된 상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오목 거울하고 볼록 렌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